엄마가 그렇게 싫어? 그녀를 도와드릴까요? 소녀의 이름은 쉬안입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잃었다. 28세까지 성장하는 것은 어렵다. 어머니는 암으로 입원하셨다. 원래는 오래된 집을 청소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는 유선 전화가 계속 이상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실 20년 전이? 이것은 장난입니까? 그리고 그녀는 지하실에서 20년 전이 일기장을 발견했다.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 이때 쉬안은 오래된 집의 문 앞에 서 있다. 오래된 책. 이것은 그녀의 이전 집입니다. 외로운 집의 잡초. 언뜻 보기에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먼지가 불어온다. 집안의 모든 것이 엉망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쉬안이 그녀가 왔을 때 그녀가 고속철도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클러터에서 이전 유선 전화를 찾습니다. 쉬안은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를 찾은 상대방이 쉬안이 전화기가 약간의 돈 가치가 있다고 본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나는 사자가 쉬안에게 보상을 요청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백핸드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쉬안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라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언제 다시 울렸는지 누가 알겠어요? 울렸다. 그녀는 그것이 전화를 찾은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했다. 재빨리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 저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녀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가 오라. 엄마가 미쳤어. 그녀는 나를 가둘 것입니다. 서연은 그것이 지루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오타를 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쉬안은 외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갔다. 방문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엄마와 딸은 사이가 좋지 않다. 어머니와 싸운 후 쉬안은 거기에 앉아서 그녀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요리하다가 외출할 때 불 끄는 것을 잊은 엄마가 아니었다면 집에 있는 아버지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리에 길고 못생긴 흉터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쉬안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쪽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화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소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울고 있다. 그리고 이바오시의 어느 거리 4번지 주소를 보고했다. 이번에는 아직 말을 하지 않은 쉬안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쉬안이 그녀의 손에 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싶었을 때 눈은 전화기 옆에 있는 봉투를 살짝 보았다. 주소라는 바오천구의 어느 거리인 4번으로 채워져 있다. 그 소녀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갑작스러운 소리가 쉬안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서 벽에 걸려있던 가족 초상화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다리와 도구를 가져왔다. 다시 가족 사진을 끊으려 한다. 얼마나 힘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 손에 든 못이 벽의 구멍으로 떨어졌어. 그런 다음 벽 반대편에서 일련의 선명한 소리가 납니다. 쉬안 이 벽을 두드렸고 공허한 메아리가 왔다. 분명히 벽 반대편에 비밀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쉬안은 벽을 열어보고 내려갈 준비를 했다. 긴 계단을 올라갑니다. 쉬안은 그 밑에 있는 먼지투성이의 마법 소품 상자만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 일기장도 있습니다. 1999년 소녀 영숙을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대받는 다양한 장면, 그리고 소녀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일기에 있는 모든 것은 전화 반대편에 있는 소녀와 일치합니다. 그런 다음 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전화를 받는 영숙은 엄마가 불에 타버릴 거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여기 쉬안은 실제로 지하실의 짙은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계단의 작은 불꽃. 이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이 호출은 20년 전 세계를 연결합니다. 28세인 두 소녀를 연결하려면 영숙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서연은 다음날의 소식을 전하고 지하에서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영숙은 이 마법 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외로운 두 소녀는 빨리 좋은 친구가 된다. 서연은 또한 전화로 영숙에게 미래 세계를 소개했다. 둘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심지어 영숙에게 아버지가 화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어느 날 가족이 이 집을 사기 위해 잉슈이 집에 왔습니다. 영숙은 우연히 집안의 막내딸은 슈엔과 이름이 같다. 연이야. 그녀는 즉시 쉬안에게 전화를 걸어 쉬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쉬안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부모가 아닙니까? 영숙은 갑자기 이 경우 그녀는 멈출 수 있습니다. 쉬안의 아버지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 쉬안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허름하지 않습니다. 이 큰 집의 장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안이 아버지도 세상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어머니는 중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변화는 쉬안의 아버지를 구한 영숙 때문이다. 쉬안은 너무 흥분해서 눈물을 터뜨렸다. 전화로 영숙에게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환과 함께 서연은 점점 더 가족과 영숙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쁘다. 한 번이 호출로 서연은 영숙의 욕설을 듣는다. 그제서야 그녀는 인터넷에서 영숙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검색은 그녀를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딱 20년 전 오늘, 영숙은 마녀 어머니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서연은 급하게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년 전 세계에서 밤에 영숙의 어머니는 머리를 뽑고 영숙의 침대를 베었다. 아내 인형일지 누가 알겠어요. 진짜 영숙은 문 뒤에 숨는다. 그녀는 엄마에게 왜 자살하고 싶은지 히스테릭하게 물었다. 영숙의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한 문장만 말했다. 당신은 미래에 많은 재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영숙이 씩 웃으며 엄마에게 소화기를 뿌린다. 단검을 잡고 성공적으로 반격했다. 그리고 태양은 쉬안 위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삼촌은 딸기 한 상자를 보냈다. 딸기 주스가 쉬안이 팔목에 떨어져서 닦을 수 없었다. 위층에 있는 전화가 울리고 쉬안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로 온 것은 영숙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남자의 포유입니다. 그것은 쉬안 삼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팔목에 묻은 딸기 주스의 흔적이 점차 사라진다. 쉬안은 기분이 나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삼촌은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삼촌을 잃었어. 모든 노출수. 쉬안은 마침내 경찰서에서 삼촌의 정보를 찾았다. 위의 내용은 삼촌이 20년 전에 영숙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알고 보니 삼촌이 영숙에게 딸기를 배달하고 있었다. 우연히 영숙의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고 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영숙을 어떻게 백핸드로 놔둘 수 있었을까? 서연은 화를 내며 영숙에게 왜 삼촌을 죽였냐고 묻는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녀는 그녀가 곧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환생한 영숙은 당연히 이렇게 감금되기를 꺼린다. 그녀는 쉬연에게 그녀를 체포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달라고 쉬연에게 요청한다. 살인에 중독된 소영숙은 복수를 한다. 쉬연이 아버지를 직접 죽였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낡고 황폐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타격은 쉬연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쉬안입니다. 영숙은 그녀에게 1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협박한다. 아니면 쉬안이 어머니를 죽이십시오. 쉬안은 곧 알게 됩니다. 증거는 영숙이 죽인 7곡을 거지가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영숙에게 증거는 폭발 직전에 있다. 영숙은 정말 대박을 쳤다. 그녀는 쉬안이 말한 곳으로 간다. 물론 폭발이 있었습니다. 튀는 돌덩이가 영숙의 머리를 피로 강타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화를 내고 있다. 1999년에 어렸을 때 납치된 쉬안. 그리고 쉬안과 통화하는 동안 쉬안이 몸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여기 2019년에 쉬안은 전화로 어린 자신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었다. 고통은 또한 그녀의 몸을 휩쓸었다. 쉬안의 몸에 화상 흉터가 조금씩 나타난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영숙이다. 그녀는 거지의 실제 위치를 공개했다. 영숙은 거지를 마음대로 죽였다. 여기 쉬안이 있는 집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거지가 죽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숙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이 집도 영숙의 집이 되었다. 쉬안은 탈출했다. 경찰 조사 기록은 길에서 그녀의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다. 위에 영숙 씨 체포 기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쉬안이 어머니와 경찰이 조사를 위해 집에 왔다는 기록이 되었다. 다른 타임라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에 쉬안이 어머니는 남편과 아이들의 실종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조사하기 위해 이 집에 오기로 결정. 따라서 오늘 1999년 타임라인을 호출하면 과거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이를 깨닫고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집에 몰래 들어와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다른 타임라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전화를 받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2019년 영숙이는 아무 때나 발견할 수 있다. 쉬안은 가능한 한 빨리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는 영숙이 한 칼로 경찰관을 죽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쉬안이 어머니의 얼굴에 새빨간 피가 튀었다. 반대편에서 아직 말을 하고 있던 쉬안은 쫓겨난 라오 잉슈에 의해 의식을 잃었다. 따라서 두 개의 타임라인에서 사냥꾼으로 영숙과 함께한 학살이 시작된다. 영숙과 엄마는 과연 모녀다. 다양한 타임라인을 추구하는 잉슈에 직면하여 그들은 둘 다 동시에 침실에 숨는다. 2019년의 영숙 노인이 문을 쾅 닫았다. 1999년의 영숙도 문을 만졌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1999년의 영숙은 여전히 그의 손에 가장 큰 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젊은 쉬안입니다. 그녀는 쉬안을 침실 문에 미끼로 두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때 영숙은 서연의 어머니 뒤에 칼을 들고 나타났다. 망설임 없이 그것은 칼이다. 책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쉬안의 어머니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 뒤에는 그녀의 딸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의 힘에 그녀는 갑자기 영숙을 침실로 밀어넣었다. 2019년 타임라인에서 쉬안은 라오 잉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집 벽에 있는 핏자국을 보세요. 아이템을 뒤집은 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타임라인에서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서연의 어머니와 어린 영숙의 싸움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점차적으로 슈얀이 손에 있던 전화기가 사라졌다. 영숙 노인은 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두 타임라인에서 슈얀이 잔인하게 살해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 시점에서 1999년 침실에서 어머니 슈얀 힘차게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어린 영숙을 계단에서 밀어낸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떨어졌다. 1999년에 영숙이 사망. 2019년 영숙은 서서히 서연 앞에서 사라졌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집에서 병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 그녀는 다시 경찰서에 왔다. 그러나 경찰서에는 슈얀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다. 결국 슈얀은 그녀의 아버지의 무덤에 왔다. 지친 그녀는 마침내 여기서 어머니를 보았다. 중병에 걸리지 않은 살아있고 건강한 어머니. 엄마는 슈얀에게 스카프를 두르셨다. 그녀는 손과 목에 깊은 흉터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녀의 사랑에 너무 감동받아 슈얀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산을 내려갔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감독은 이스터 에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화는 가장 큰 반전을 가져왔다. 영숙은 1999년에 집에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명백하게 어머니 슈얀과 경찰은 구출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영숙은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는 20년 동안 경찰을 피했다. 그리고 2019년 그날 밤 1999년에 전화하세요. 아무리 해도 슈얀이 어머니가 슈얀이 전화를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어머니를 산 아래로 싣고 내려온 슈얀은 찾지 못했다. 영.